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의 여러 가지 풀이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연립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 여러 가지 이제 풀이법이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자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10의 거듭제곱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어떤 표현인지 알잖아. 예를 들어서 뭐, 10의 1승, 뭐 10의 2승, 뭐 10의 3승, 뭐 10의 4승,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10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너무 뭔가 애매해.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뭐 어쩔 때는 뭐 10의 2승을 곱해주자, 뭐 어쩔 때는 10의 4승을 곱해주자, 이런 게 너무 불명확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얘는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준 건데, 얘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니까 소수로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식에 주어져 있는 그 소수 자릿수가 최대로 만약에 자릿수만큼 해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0.1x 플러스 0.001 뭐 1 이렇게 떼볼게. 자, 그럼 여식 같은 경우는 10에 몇 승을 곱해주는 게 맞냐라고 한다면 얘는 10에 3승이 맞아. 왜냐하면 야, 얘는 한 자릿수까지밖에 안 갔지만 얘가 지금 세 자릿수까지 갔지. 그러니까 10에 3승 곱해준 거야. 그러니까 최대로 만약에 자릿수만큼 10의 지수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두 자릿수밖에 안 갔어. 그러면 10의 2승을, 두 자릿수가 최대로 많이 가는 횟수니까 10의 2승을 양변 모든 항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0의 거듭제곱꼴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수가 나와 있으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자가 얘기가 나와 있거든. 근데, 봐봐. 이게 너네가 봤을 때 최소 공배수를 오랜만에 배워서 또 까먹을 수 있긴 했겠지만, 봐봐. 내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분모값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 안 되잖아, 얘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여주려면 초등학교 때 썼던 게 통분이라는 거 해줬지. 통분이라는 거를 분모를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통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 무지성으로 얘랑 곱해. 그럼 8이야. 그치? 이렇게 썼잖아, 막. 8. 그리고 크로스로 곱해자. 그러니까 1 곱하기 4, 2 곱하기 1, 그럼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해주니까 8분의 6, 뭐 약분하니까 4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내가 간단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비교적 작은 숫자들을 갖다가 얘기해준 거지. 만약에 분모값이 만약에 커봐봐. 막 예를 들어서 12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이런 거 해야 돼. 이것만 해도 벌써부터 지금 너무 커질 텐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 이게 또 보면은 곱해지는 숫자가 커지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값 자체가 크면은 실수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숫자가 좀 작게 해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준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야, 우리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4잖아. 그러면 우리가 분모 4로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 얘는 4분의 2, 4분의 1, 얘 더해주니까 4분의 3. 훨씬 간단하게 나오지. 똑같은 값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곱해지는 순서, 그 값을 좀 작게 해야 실수 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준 다음에 문제 풀어준다는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거 문제 접근해서 보자인데, 야, 봐봐. 식 나와져 있는데 1차 방정식 씌워 주어져 있는데 소수 한 자릿수네. 자, 그러면 이 식은 최대로 많이 간 자릿수가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얘는 10의 1승을 모든 항에다가 곱해주면 돼. 0.2에다가 10 곱해주면 2x 되고, 0.3에다 10 곱해주면 3, 0.7에다 10 곱해주니까 7. 그 다음에 얘 풀어달라 했으니까 좌변에 있는 플러스 3을 넘겨주게 되면 2x는 4 같은 게 되겠지. 왜냐면 7에서 3 빼준 거니까. 그래서 x값은 2. 왜냐면 x 앞에 있는 계속값을 양변에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이게 2가 되는 거고, 얘는 봐봐. 한 자릿수 같네. 한 자릿수. 여기까지는 일단 10에 1승 곱하는 게 맞아. 근데 얘가 지금 두 자릿수 같고 두 자릿수 같지. 얘네들 때문에 모든 항을 지금 전부 다 10에 2승을 곱해줘야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에 2승을 곱하겠다는 거는 100을 곱하겠다는 거니까 여기다 100 곱해주면 10x, 여기 0.3에다 100 곱해주면 30은 여기다 100 곱해주면 2x, 여기다가 100 곱해주면 플러스 18. 그런 다음에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 넘겨주게 되면 8x 같은 게 될 거야. 왜냐면 10x에서 2x 빼주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30을 이항시켜준 다음에 동량끼리 정리를 해주면 48 같은 게 되겠지. 왜냐면 플러스
플러스 30 될 테니까. 그리고 플러스 30이나 18 더해주면 48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x 앞에 개수값의 양변에 나눠주게 된다면 x값은 6 같은 게 정답 되는 거겠지.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이렇게 각각 정리가 된다는 거고, 5번 같은 거 보면은 얘는 지금 분수꼴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무지성으로 통분한다고 한다면 3, 2는 6, 6, 4, 24. 그럼 내가 한다면은 그러니까 분모값이 24를 양변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너무 커. 근데 내가 최소 공배수를 하게 된다면 최소 공배수가 꼬라지 보니까 12네. 그 12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24보다는 12가 조금 더 작잖아. 작다는 소리는 너네가 실수할 확률이 비교적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든 항에다가 12를 곱해주게 된다면 여기다가 12 곱해주게 되면 4x, 여기다가 12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 여기다 12 곱해주면 3x. 그런 다음에 우변에 있는 3x를 좌변 넘겨주게 되니까 x, 4x에서 3x를 빼주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넘겨줬기 때문에 플러스 6 같은 게 정답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지막. 근데 얘는 괄호가 있네. 괄호 있으면 여전히 뭐 해주자, 우리가 분배를 해주자. 근데 분배 먼저 해도 괜찮게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최소 공배수를 양배 곱해주고 가도 전혀 늦지 않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차피 야 봐봐, 야 2 곱하기 5나 5 곱하기 2나 어때?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잖아. 결국 지금 곱해주는 순서를 바꿔줘서 풀어도 된다는 게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곱해수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분배를 먼저 해줘서 식을 정리를 해주든 양변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먼저 곱해주고 풀든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8하고 2의 최소 공배수가 8이라서 내가 모든 항을 내가 8을 곱해준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줄게. 자, 그러면 8을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얘는 남는 게 x 플러스 3만 남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8 곱할 때 여기다 안 곱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안 해도 돼. 왜냐면 여기 얘가 한번 곱해줬거든. 지금 얘는 이게 지금 한 덩어리인 거야. 우리가 2 곱하기 5에다가 양변에 만약에 8 곱한다고 한다면 얘랑 얘랑만 계산하거나 뭐 얘랑 5랑만 계산하지, 이 8이랑 2 곱한 상태에서 또 8에서 5 곱하진 않잖아. 그냥 진짜 하나만 결정해서 하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얘는 그냥 이 문자 자체가 하나여서 여기다가 내가 8을 곱해주면 얘랑 얘랑만 하면 돼. 아니면 할 거면 얘랑 뭐 여기 있는 걸 하든가. 근데 조금 더 쉬운 게 얘랑 얘랑 하는 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얘랑 한 거고, 어쨌든지 간에 양변 8 곱해준 거를 약분해져갖고 얘만 남게 된다는 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8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약분되니까 4 남지. 그래서 4, 3은 1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에다가도 똑같이 8을 곱해줘야지. 8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플러스 12x를 우변에 있는 플러스 12에서 좌변 넘겨줄 건데, 나는 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굳이 우리가 우변에 있는 x항을 무조건 좌변 넘겨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상수항을 무조건 우변 넘겨주는 풀이법이 고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x항을 우변 넘겨도 되고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 넘겨주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나는 그래서 얘를 우변 넘겨줄래. 내가 왜 이렇게 푸냐면, 넘겨줬을 때 최고차수 앞에 붙어있는 개수값이 양수가 나올 수 있게끔 넘겨주려고 하는 위함인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그냥 우변에 있는 x항 그냥 넘겨주고 풀어줘도 돼. 근데 내가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동력끼리 정리해서 마이너스 11x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를 넘겨주게 되면 얘는 플러스 11x 되지. 이게 조금 더 계산하기 쉬워, 마이너스보다는. 왜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는 것 때문에 좀 실수 확률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실수 줄이기 위해서 넘겨줬을 때 정리된 꼴이 이제 x 앞에 개수값이 양수가 될 수 있게끔 넘겨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좌변에 있는 x를 넘겨주게 되고 동력끼리 정리해주면 11x 같은 게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좌변 넘겨주게 되니까 11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8이 되고 플러스 3 해주니까 11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x 앞에 개수값 나눠주니까 x는 1 같은 게 정답 되겠다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